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오늘 시사만평 순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짧은 제목만 불러드립니다. 2026년 월드컵 바람 빠지고 얼룩진 축구공, 누구와 연관된 걸까요? 또 빨갱이 온다 경고, 2026년 미국에서 1950년대의 메카시즘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렇게 위험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시사만평가가 그린 내용입니다. Save America 법안의 속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돼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전 상원의 대표,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에서 다뤄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사만평 한 컷으로 보겠습니다. 그레이엄 플래트너와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민주당 연방상원 후보와 여론조사에서는 늘 진다 하는데도 5선째 이기고 있는 수잔 콜린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가 하나 포함이 됩니다. 쪼그라든 푸틴, 동병상련의 끝은, 이런 식으로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시작합니다. 자, 먼저 2026년 월드컵 바람 빠지고 얼룩진 축구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사만평을 보면은요, 색깔이 다르고 그 선, 디테일 같은 것이 차이가 난다 하면은 미국 시사만평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돼요. 보통 이제 시사만평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만평가 이게 쫙 들어오거든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그 시사만평가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시사만평가 이름을 따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이 뚜렷하고 색깔이 강력하고 비교적 굉장히 단순해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미국 시사만평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시사만평가 오마하 하이지라는 시사만평가인데, FIFA가 이 경기에 대한 방어를 거의 포기하려는 의지 같은 것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테이블 축구죠. 왼편에 보면 손잡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테이블 사커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쫙 이제 축구공을 저쪽 골대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고, FIFA가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그 골대 앞에서. 그런데 저 골대 앞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FIFA의 지아니 안티파노 회장이 준 트로피가 쫙 골대에 있어요. 골키퍼 대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려고 하는 이 볼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건 바로 FIFA 안티파노가 거꾸로 서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시사만평가, 요르단의 시사만평가는 보여줬고요. 자, 이 시사만평가는 말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에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래서요,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은 15명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골대는 더 작고 미국 팀은 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축구 룰과 다 반대잖아요. 15명이면 11명이고 골대가 더 작아야지 된다 하면은 뭐 이게 상대가 넣기 힘들게 한다는 거고, 손을 쓸 수 없는 게 축구의 룰인데, 내가 이기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보여주는 시사만평입니다. 이 같은 시사만평이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발로건이라는 미국 선수에게 FIFA 심판관이 레드카드를 줬어요. 오른편에. 물론 이 발로건 선수는 내가 레드카드 감은 아닌데 옐로우 카드라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레드카드를 주고 나서의 트럼프 대통령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 있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위에 FIFA가 이러이러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심 인물에 서 있는 FIFA의 지아니 안티파노 회장입니다. 물 마시는 타임을 뒀잖아요. 이 월드컵에서 경기 그냥 중간에 확 끊어버리고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려는 그거죠. 그 물 마시는 그 브레이크 타임에 지금 안티파노 회장이 뭘 마시고 있습니까? 트럼프 쿨에이드라고 아래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쿨에이드라는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를 마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웃고 있고 거기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쿨에이드를 마신다 하면은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그 지도자를 비판하지 않고 맹신하고 그냥 맹신한다기보다 맹신하고 따르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 타임에 FIFA의 회장이 트럼프라는 쿨에이드를 먹고 그의 말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르다 하는데 미국에서 drinking the Kool-Aid 여기 써 있어요. drinking the Kool-Aid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예전에 사이비 교주가 이끌던 그 무슨 신도 한 900여 명이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집단 자살을 한 거죠. 그때 청산가리를 탔을 때의 음료수가 이 쿨에이드였다. 이런 얘기에 따라서 쿨에이드를 마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FIFA가 브레이크 타임에 물 마시는 타임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목을 뭐 바람 빠진 축구공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얼룩진 축구공이라고 했습니까? 바람 빠진 축구공부터 보시겠습니다. 왼편 여기서 그 before라는 것은 인테그리티에 그 before라는 것은 뭐 인테그리티 하면은 뭐 진정성, 뭐 도덕성, 아무튼 훼손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 트럼프가 개입하기 전에는 축구공이 빵빵했어요. 오른편에 보면은 축구공의 그 공정성이라는 게 막 푸즈 하면서 바람이 푹 빠져서 이렇게 꺼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FIFA에 대해서 이 같은 이제 집단적인 그 스포츠 국가가 개입하고 조직과 사람이 개입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겉보기는 어느 정도의 빵빵한 그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런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빵빵해 보이도록 노력이라도 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 다음에 완전히 쿨에이드 마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람 빠진 축구공이라고 했고 이번엔 얼룩진 축구공입니다. 이 축구공은 뒤에는 인판티노가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 얼굴이 오렌지 빛깔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손, 축구공에 트럼프 대통령 손 탔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 탔다. 보통 우리가 손 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오염이 됐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2026년 월드컵에서 나중에 다 생각해 볼 때, 그래, 결국은, 프랑스는 프랑스였어.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경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이외의 결산을 할 때는 결국은 트럼프의 손이 타버렸다. 트럼프의 손이 타서 정직성, 청렴성, 완전 무결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축구공이 이렇게 바람 빠져버렸다 하는 게 2026년 월드컵을 나중에 이제 축구 기록가들이 기록을 할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시사만 평가들이 본 시선이었습니다. 미국이 FIFA 월드컵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대회를 만들겠죠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유한합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7월 11일이기 때문에 반까지는 아니지만 1년하고 7개월 정도가 1년 6개월 정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갱이 온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진보에 누가 어느 대통령이 오든 진보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부모들도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체제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비극이 그 같은 공격이 주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1950년대 그 대단한 메카시 열풍이 있은 이후에 그걸 지금 1950, 67, 8, 9, 10, 11, 70 몇 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말 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커미가 온다. 커미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 공산주의자들이 와 하는데 말을 타고 마치 독립전쟁 시기에 어떠한 그 기마병처럼 기마 정찰병이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얼굴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보이고 있거든요. 저쪽 손을 저쪽으로 가리키면 저기 공산당이 와, 공산주의자들이 와. 그런데 제가 왜 독립전쟁이라고 하냐면 이 복장 자체가 뭐 삼각모라든가 이게 이제 독립전쟁 당시에 그 복장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약간 현재의 기득권층보다 좌쪽으로 가는 분배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부의 불평등함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은 지갑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쇼핑을 해야지 되고 매달 렌트비를 낼 때가 되면 너무 걱정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누구는 돈을 이만큼 버네? 주식시장으로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렌트비 걱정,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 걱정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affordability죠. 많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저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갖다가 말이야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노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고 그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자체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라고 레이블을 붙여서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샅샅이 찾아내라 라는 이 시사만평이에요. 돌더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must check, 다 체크해야 돼. 모든 이 작은 자갈까지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돌밭 자체를 뒤집어서 공산주의를 찾아내게 돼. 굉장히 과잉선동이죠. 미국의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돌 밑을 뒤진다라는 check on the every rock이라는 이 말 자체가 미국에서 1960년대, 50년대의 그 메카시즘, 그때의 말, 어떻게 보면은 메카시즘이 재림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사만평가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시사만평을 이미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무슨 뭐 러시아 공산주의 상징기에 정서적으로 매달려 있다라는 민주당이라고 맨 위에 D라고 써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보수적인 시사만평가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비슷한 것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이것은요. 보세요. 이거 마치 그 비행기 항공석에 조종석 그 계기판을 정교하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계에 아주 익숙해서요. 방송기계라고 봐도 되겠네요. 방송기계라고 봐도 민주당이라고 써 있고 오른편에 맨 오른편 단추가 민주당이라고 써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다른 거 보실 것 없어요. 이 기계에 소셜리즘이라고 사회주의라고 써 있죠. 사회주의라고 써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이런 표시는 항상 경고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 소셜리즘이라는 사회주의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아래에 설명이 써 있네요. 자폭한다고 써 있네요. 완전히 자폭하는 버튼이다라고 써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 버튼을 누를 찰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주 그 보수적인 시사만평가 라미네즈가 그린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것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한술 더 떠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사만평가가 게리 헉 시사만평가가 잘 그려주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이 콘이라는 사람이에요. 메카시 당시에는 메카시 그 열풍을 사실은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고 조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멘토로 삼고 해서 본인이 젊은 트럼프 시대죠. 변호사로 이렇게 하이어하면서 멘토처럼 모셨던 사람이에요. 로이 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로이 콘이라는 사람의 오른손에는 누가 들려져 있는가? 우리가 볼 땐 왼편이에요. 이게 바로 상원 의원이죠. 메카시 시대에 공산당이야 헐리우신이 누구니다 색출해 했었던 바로 그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이죠. 이 가운데 있는 로이 콘이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의 수석 법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이죠. 이 메카시즘 공산당이야 하고 청문회를 주도했었던 이 핵심 인물이에요. 그 뒤에 70년대 80년대 뉴욕에서 개인 변호사를 했어요. 개인 변호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트럼프의 변호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청년 시절에 트럼프를 조정을 했었다는 겁니다. 메카티도 조정을 했고 청년 시절에 트럼프도 조정을 해서 트럼프의 공산주의, 공산당 여기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떨쳐버렸어야죠. 구소련이 무너지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도에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공산주의 하는 이것도 그렇지만 이 메카시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대요. 아니 메카시가 아니라 바로 이 메카시를 키운 로이 콘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라. 트럼프 대통령 사과합니까?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맞고 뭔가가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반격을 해야지 되죠. 사과를 절대로 하면 그 스타일이 좋아서 본인의 이 변호사로 하이어하고 모셨고 했었던 로이 콘입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산주의라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였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번에 중간선거에 민주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기조는 공산당이야. 사회주의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공산당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분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공정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이 콘이 시사만평에도 등장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말하자면 예전에 올해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했었던 가장 오래 했었던 수십 년 앨런 그린스폰이 얼마 전에 숨졌습니다. 앨런 그린스폰의 뼛속까지 가득 들어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틀라스 슈러그라는 책을 쓴 아일랜드라는 주이시 여자예요. 물론 앨런 그린스폰도 여자고. 그래서 항상 객관주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거야 하는 게 앨런 그린스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도 공산주의의 그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이 콘에 의해서 들어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제가 이 공산주의에 관한 시사만평에서 가장 으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널리 퍼지면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하네요. 아이가 뭐 리빙룸인지 어디선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time for bed, 잘 시간이야, 켈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른편 위에 아이가 여기 자유국가인데 이거 프리 컨트리인데 나는 I can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 아이의 말에 굴복하지 않죠. 왼편 아래 보면 good night 하고 아이를 침대에 눕혀서 재웁니다. 그랬더니 맨 오른편에 보세요. 이 아이가 네 알겠어요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야. 뭐 아무튼 뭔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무슨 뭐 공산주의 의미를 알겠어요. 뭐 하겠어. 아무튼 나쁜 건 공산주의자야. 엄마 공산주의자야.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이거 지금 뭐든지 다 코미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커뮤니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코미디죠. 진짜 코미
뭐든지 다 코미를 갖다 붙이는 건 코미디죠. 코미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11일입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11월의 첫째 주까지 우리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코미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산당에 이래요. 공화당 쪽에서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그렇게 위험해?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는 있는 그런 건데 전에 한번 조란 맘다니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였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청년 민주 사회주의자 컨퍼런스라는 데서 연설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부가 생산수단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때 완전히 이 컨트롤을 완전히 통제한다잖아요. 컨트롤한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좀 약간 뭐라고 하나요? 약간 장악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단어가 조금 달랐어요. 달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맘다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란 맘다니는 그 이후에는 계속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면서 배분에 있어서 주택 아니면 뭐 교육 이런 데 있어서 공정성을 얘기를 했지 왜 모든 생산 수단을 컨트롤해야지 돼. 이건 마르크스적이라고 해석을 하기가 아주 쉬운 거니까요. 그럼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조란 맘다니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사회적 민주주의자야. 민주적 사회주의자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배분, 불공정한 경제 배분에 있어서만 조금 우리 시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어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야, 코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옷에 보세요. 인텔, 엔비디아, 뭐 USS 이거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무슨 US 스틸이잖아요. 이거 USS는 US 스틸, 그 철강 회사 이런 곳에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고 개입하려고 했고 실제로 개입을 했고 어디서 뭐 어떤 기업이 뭐 중국에서 얼만큼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한 부분의 몇 %를 국가에 내야 되고 이런 거 그거야말로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주의가 아닌가. 상대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공산주의자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시사만평가는 굉장히 이 취복이 보수적인 시사만평가예요. 보수적인 시사만평가인데, 아니, 맘다니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보수에게나. 좀 위험신호, 오히려 보수의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사만평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박물관 같은데 아니면 견학하는 그런 곳 같지 않으세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걸 누가 설명을 해요? 공화당이 설명을 하죠. 코끼리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게 말이야. 이렇게 나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아래 설명하는 걸 보면은 C, healthcare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전부 건강보험을 줘야지 된다. 이게 조란 맘다니가 지지를 했던 뉴욕의 후보들이나 콜로라도의 후보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다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미국처럼 부자 나라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빨간 색깔로 써 있네요.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그 경험 같은 것 하는 거.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내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액수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안 내고 부자들은 거의 무슨 뭐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뭐를 받았다면 상속세 같은 거 뭐 1,500만 달러까지 안 내고 하니까 거저 그냥 받는 거고 본인들이 주식이나 이런 데서 버는 돈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게 세금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싱글인 사람이
날마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30%이 정도 세금 떼가는 게 세금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거 봐라 하는 거고, 맨 오른편에는 당신이 주택 렌트비를 정말 내기가 쉬워요? 모기지 내기가 쉬워요?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야 하고 공화당이 지금 비난하면서 누구에겐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쫙 듣고 보고 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뭐가 공포의 집이라는 게 어딨지? 이게 지금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공포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데 그게 뭐가 무서운 거지? 예, 생각할 때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다라고까지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이 있어야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집 렌트비 낼 걱정은 안 해야지 되고 그리고 공평해야지 되지 않느냐. 부자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세금률은 그렇게 낮지 않은 거? 그게 무슨 공포지?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건 겁니다. 그럼 마지막 관련 시사만평입니다. 국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만약에 사회주의자라는 게 유니버설 헬스케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보험 갖는 거, 차일드 케어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실업수당도 갖는 거라면 그게 왜 나쁘냐고 얘기를 해요. 국어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Why is that so bad?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왜 이 시사만평에서 부자의 세금 내는 것을 보세요. 여기 빨간 색깔로 해놨겠습니까? 북유럽의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세금을 엄청 내잖아요. 미국은 지금도 나 세금을 너무 많이 내, 막 부자이신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유럽의 부자들의 세금률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 그게 왜 나쁜데 다 건강보험 갖고 뭐도 하고 차일드 케어도 갖고 하는 게 부자한테 세금 많이 내게 해야지 되니까. 자, 지금 이런 시사만평이었습니다. 전용기 2대 띄운다고 돈은 얼마나 썼을까요? 그 문제에 관한 그 시사만평도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계산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관련 시사만평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지금 생활비 너무 힘들어, 렌트비 너무 내기 힘들어 하는데 주택법안 21세기 그 주택법안 이것을 서명을 안 한다고 했어요. 서명을 대통령이 안 해도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은 발효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서명 안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켜야지 말이야.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말이야. 어쨌든지 사람들이 좀 투표하기 힘들어지고 시민권 같은 것을 계속 보여줘야지 되고, 그런데 시민권 보여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권이 없는 시골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몇 번 해서 라스트 네임을 여러 번 바꾼 여성들은 이걸 다 찾아 출생증명서까지 찾아 하지 않으면 투표하기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철저히 해야지 돼. 우편 투표도 안 돼. 이렇게 시민권 이거 봐야지 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시사만평인데 그 시사만평을 보시면 자, 왼편에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하면은 짐 크로우 시대. 이거 완전히 인종차별 시대를 상징을 하는 거잖아요. 짐 2.0. 그때의 인종차별,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 민권법, 투표법, 평등법 같은 것들이 전부 통과가 돼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됐고 흑인이 아닌 소수인종들까지 여러 가지 평등에 관한 기본적으로 법적인 보장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투표소잖아요. 폴링 플레이스. 아이디를 요구한다 하면서 짐 크로우 2.0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투표권을 흑인에게 주고 나서도 얼마나 요건을 어렵게 했는지, 글을 못 읽으면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디, 신분증 보여라.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잖아요. ID required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보이죠. 오른편에 얘기를 하네요. ID. 이게 신분증이 아니라 ID는 I decide의 약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한다.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ID,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신분증 ID가 아니라 I decide, 내가 결정을 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ID라는 게, 자, 투표소에서 아이디를 보여라, 신분증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코끼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분이 얘기를 하죠. 이 남자분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하는 왠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건장하고 뭐 이런 뭐 근로계층처럼 보이고 그냥 시사만평가가 의도하고 그린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도대체 뭐 내 그 유권자 아이디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big problem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더 이상은 트럼프 지지자로 구분되지가 않네요. 뭔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얼핏 보기에 이 사람은 블루 칼러 노동계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코끼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 그럼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도 요즘에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아이디 같은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뜻이 있었어? 정말 선거의 그 청렴성, 뭐 고결성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지 성향 같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권자를 좀 걸러내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뭐 이런 거야?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신분증 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좋다라고 보는 그런 시사만평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서명 안에서 자동으로 통과됐다던데요. 이 얘기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택법 같은 거, 주택을 사람들이 사는데 규제도 없애고 큰 기업이 마구 집장사처럼 사들이는 것도 막고 등등 한다는,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아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면 돈을 좀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그건 안 하지만 의도 자체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가서 내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affordability, 렌트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 안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보다 이 유권자법, 아이디, 시민권을 보여주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하지 왜 안 했냐? 비토를 할 수도 있었어요. 비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토 해봤자 대통령의 비토권을 뒤집을 만한 상원, 하원 3분의 2의 표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거의 초당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법안이 나와서 열흘 동안에 그런 경우는 의회가 휴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휴회가 아니었으니까 어제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 주택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는 않았어도 비토권을 쓰지 않고 아무런 액션을 노 액션이었기 때문에 발효가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CNN 방송이 탑으로 자세히 좀 보도를 하던데, 이거 무슨 옛날에 흑사병이 돌 때 그때 그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만화가는 약간 좀 결이 다르잖아요. 캐나다 출신의 그 만화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약간 그 프랑스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어떤 그 영화의 뭐 장면을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중세 시대처럼 보이는데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다 뭐
뭐 지게 가마 같은 데다가 실어서 가던 그런 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딱 그 남자의 어깨에 들려 있는 사람이 미치 매코넬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어깨에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말하잖아요. 스스로 안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깨에 딱 들쳐매는 사람이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치 매코넬이 I think 나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치 매코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미치 매코넬 그 연방 상원의원이 6월 14일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7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입원 중이고 구체적인 그 입원한 이유, 뭐 정확한 병명 같은 것을 미치 매코넬 그 사무실에서 얘기하지 않고 뭐 상황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마비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들것에 실려서 이송됐다 사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도 많고 실질적으로는 국정 수행 능력이 어려운데도 계속 그 자리는 지키고 있다. 그런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의 여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악화됐고 하는 것에 관한 시사만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86세인가 그렇지 않아요? 미치 매코넬이? 잠깐만요, 여러분. 미치 매코넬 나이 86세 1942년 2월 20일이니까 84세네요. 2월 20일 42년 84세입니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그 정도면은 사실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회복되길 바라고요. 뭐 여러 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졸도했다던가 갑자기 말하다가 얼음처럼 굳어서 말을 못했다던가 이런 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있었죠. 물론 그 전에는 굉장히 정치인스러운 정치인이었습니다. 협상도 잘하고 위협도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견제 위력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위력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다만 계속 지금 의회의 의원들 고령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설령 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투표 같은 것에 계속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미치 매코넬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병원에 있었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뭐 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연방 상원의원 100명밖에 없는데 그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한 시사만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공화당의 상원 원내 대표까지 지낸 미치 매코넬이었고 그레이엄 플레이터 이건 이제 이 한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 비교까지를 얘기하기 위한 시사만평 굉장히 이 시사만평도 많았어요. 이번 주에 보세요. 한숨을 쉬면서 아유 저 애완동물 가게에 있었을 때는 뭐 귀여웠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사실 애완동물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 보니까 난장판이라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선택부터 잘못됐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죄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 되려고 하는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라는 공화당의 5선 의원을 누르기 위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그레이엄 플래트너라는 그 상원 후보잖아요. 예비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저 사람 오점이 너무 많아서 본선거에서 수잔 콜린스를 이길 수 있어? 했었던 것이고 문제가 결국은 터져서 작은 여자 문제였을 때와 강간 얘기까지가 나올 때는 더 이상은 버니 샌더스조차도 이 사람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을 그동안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민주당이 이 그레이엄 플래트너 같은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 맞아? 하는 비난이기도 하죠. 자, 일단 이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잔 콜린스라는 공화당의 5선 의원이 왼편에 이렇게 있죠. 위에 보니까 마가 길을 살짝 꽂고 있네요. 민주당은 저 사람 말이야 중도인 척은 혼자다 하면서 중요한 때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쪽에 투표를 다해. 브렉 캐버노 연방 대법관 인준에도 찬성표를 던졌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른편을 보세요. 대포예요. 대포인데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대포에 이게 플래트너라고 써 있어요. 플래트너라는 대포가 발사돼서 딱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 당나귀 하나가 자폭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당나귀가 이 수잔 콜린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잔 콜린스가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항상 선거하기 전에는 굉장히 낮아요. 지지율이 낮아요. 승률이 낮아 보여요. 그런데도 선거를 하고 나면 결선 투표에 가면 지금까지 5번이나 이겨왔었던 이런 후보하고 지금 맞붙게 되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후보 교체를 해야지 되거든요. 해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습니다. 자, 하녀가 쟁반에 음식을 들고 이거 수잔 콜린스에게 주는 거네요. 아래 글씨에 보니까 수잔 콜린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선물인데 보면은 뭐예요? 쟁반에 얼굴이 이게 바로 그레이엄 프레트너 이제 사임을 어제 공식적으로 했어요. 글씨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는 강간 혐의 그리고 그 아래 써 있는 거 보면 other 그 밖에 아주 불쾌한 것들이 많은 뭐 문신부터 어떠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부터 제일 중요했었던 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였었지만 그래서 수잔 콜린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정말 얼룩진 이 쟁반. 민주당이 수잔 콜린스에게 선물을 갖다 바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민주당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해오더니 이런 후보를 많이 내세웠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살짝 모든 것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가? 공화당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후보들을 지지를 하냐면은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어떤 무슨 사기꾼 어뷰즈 섹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라든가 강간이 아니라 간통을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혐오적인 인물 여기에 지금 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네요. 여러 부분. 이 공화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민주당이 자신들이 다양성을 좋아하는 당이라고 해. 지금 공화당 후보들 보면은 누구 저는 다 기억이 되네요. 극단주의자, 사기꾼, 간통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결혼할 당시에 몇 번이나. 여성 혐오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잖아요. 여자 기자들에게도 바보, 멍청이, 세대가리. 자신을 비난하는 여성에게 내 취향이 아니야. 저 얼굴 좀 봐. 자신에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봐.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했겠어? 저 얼굴 좀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당이다. 그런데 아니 민주당이 친다양성이라고 하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전부 다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도 조금 내보겠습니다. 보세요. 100만, 1000만, 4억 달러 기프트. 항공기 윗면만 보이죠? 왼편에 보면은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전쟁, 트럼프 동료들 끼리끼리 하면서 돈 주고받고 하는 여러 가지 돈이라는 게 무슨 입찰 없이 어떤 공사를 맡긴다던가 맨 아래 보면 앱스틴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 펠로니즈 사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주 범죄자들 사면하고 그런데 책상 위에 보니까 돈다발이 막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오른편에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벤스 부통령이잖아요. 맨 아래 써 있는 글이 이겁니다. 아, 당신 말이 맞네요. 워러게이트조차도 이 정도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닉슨의 워러게이트조차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데, 왜냐하면 닉슨의 워러게이트 사건이 지금까지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꼽히는데, 닉슨의 워러게이트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어포스 원이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공군기. 근데 여기에 에어포스 원이라고 써 있지 않고 카타르 포스 원이라고 써 있네요.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것을 에어포스 원으로 아주 긴급하게 10개월 동안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에서 아마 기내에서 승무원이 물어보는 것 같죠? 뭔가 그 기내 그 샵에서 면세점에서 뭐 좀 보시겠어요? Sir?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네 대통령이 얼마면 돼요? 그럼 이건 뭐를 얘기를 해요? 에어포스 원을 카타르 포스 원이라고 하고 4억 달러 정도 두면은 카타르가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어요? 4억 달러 주고 트럼프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카타르 포스 원,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된 카타르에서 준 이것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에서부터 영국까지는 올드 원을 타고 갔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이 새로 개조된 것을 타고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딱히 그렇게 딱 잘라서 보도를 했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안전하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를 줬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랬고 그 터키 이쪽 지역이 다 국경들이 이란이랑 맞대고 있고 하니까 영국으로 가는 길에 그랬다. 그럼 왜 그러면은 그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지금 방위 시스템 같은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바로 카타르가 준 4억 달러짜리 선물에. 그리고 그거 개조하는데도 국민 세금 들어갔어요. 방위 시스템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고, 그리고 완벽한 통신이 없는 거죠. 그 완벽한 통신이 있어야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에어포스 안에서 어떤 해킹 당하지 않고 뭔가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뭐 이란 이런 데 국경과 가깝고 위험하다고도 하고 하니까 올드원을 타고 간 거죠. 이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기자 4명에게요. 소환장이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소환장이 발부가 됐는데 법무부에서 주도를 한 거예요. 줄리안 이반스, 에릭 립튼, 타일러 페이저, 에릭 슈미트 굉장히 기사 많이 써요. 연방 요원들이 막 뉴욕타임스 기자 집까지 가고. 그럼 미국에서 사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이에요. 언론사 기자들을 막 집까지, 처음도 아니고 집까지 막 가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 기사가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레이티스트 뉴스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보죠. 이제 소환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기자들이 출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 스캔들 가운데 하나인데, Be careful, Islamic Republic of Japan. 이거 일본 공화국 그 상공을 갈 때는 조심해야지 된다. 우리를 미사일 공격하는 걸 좋아해. 아니,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트럼프를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Islamic Republic of Iran이라는 것을 잘못 말한 거죠.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ease go back to sleep, sir.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장소에서 이것만 실수한 게 아니라 젤렌스키에게 뭐 푸틴이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 밖에도 여러 번 이번에도 뭐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피곤해도 말실수가 자주 있다는 것은 그 피곤함을 내가 커버할 만한 면역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랑하다 한 얘기잖아요. 7월 8일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111발의 미사일이 이슬람 공화국 일본에서 발사가 됐다.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서 발사가 됐다. 근데 미사일이 발사한 그 목표는 미 항공모함 그 에브럼 링컨이었어요. 이걸 미국이 다 이겨버렸다. 격퇴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가 요즘 많이 말이 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 이 이슈는 제가 쪼그라든 푸틴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푸틴이 국민들에게 팔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그 강조하는 거. 위에가 조금 잘렸네요. 잘려서 아무튼 러시아가 great.com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어요. We are winning 하는 걸 파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 좀 사세요. 뭐 500루블밖에 안 해요. 세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서서 계속 판매한다 하는 것이 물건을 판다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내 의견을 파는 것도 있잖아요. 내 주장을.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은 위에를 쳐다봐요. 왜 그래요? 드론이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쏜 드론이 내려와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성은 아예 푸틴에게 얘기를 하네요. We are winning이라는 셔츠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어요. 했더니 이 여성이 얘기하잖아요. I'm not buying it. 나 이거 안 살 거예요. 하는 말이 그 말 안 믿어요 하는 거죠. 사람들이 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뒤에 보세요. 러시아에서 정유소에서 막 불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맞아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국민이? I'm not buying it. 나 그 말 안 믿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사만평도 나오네요. 전 처음에 요즘 여름이라서 벌레에 물린 건 줄 알았어요. 잠을 자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퍼니싱 hit이네요. 너무 더위가 가혹해요. 너무너무 가혹한 더위예요. 해서 모기가 하는데 했더니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드론에 보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하도 벌떼처럼 쏴대니까 명중률을 높이려는 방식이잖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더위라는 게 퍼니싱한 그 hit이 폭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드론 공격이라는 이 압박이 푸틴을 밤에도 잠 못 들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요즘 푸틴이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도 원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만들어라 하고 허가를 한다는 발언을 이번에 나토에서 해줘서 젤렌스키가 가장 큰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뭐 아주 젊은 분인처럼 보이네요. 블라디미르 푸틴. 자, 뒤에 러시아의 장갑차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장갑차에 주유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서 있었잖아요. 스탑 사인이 있고. 이게 보세요. 연료통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푸틴의 탱크에는 연료가 부족해서 푸틴이 직접 연료를 지금 넣고 최고 권력자인 푸틴이 이렇게 연료통을 나르러 다녀야지 될 정도로 지금 러시아 뭐 병참 체계 이 정도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연료도 부족하고 러시아가 이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드는 푸틴이라고 했고요. 두 개 시사만평 남았습니다. 동병상련의 끝은? 자, 이 시사만평은 위에 탄 게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있는 트럼프보다 큽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원숭이도 트럼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트럼프처럼 보여요. 근데 무슨 뭐 투구를 쓰고 있어요. 뭐 로마 군인의 투구예요? 투구에는 금색, 황금색, 전쟁이라고 써 있죠. 이게 원숭이가 등에 올라탔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부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담을 뜻하잖아요. 영어로. 여기 monkey on your back 이잖아요. 이건 정말로 원래는 이제 무슨 뭐 중독에 걸려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완전히 뭔가 전쟁이라는 이것에 눌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옴짝달짝을 하지 못하고 그 짐, 본인이 시작한 그 전쟁의 짐에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24만 평은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거네요. 오른편에 보니까 푸틴이라고 블라디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주 어리석고 아주 끝나지 않는 우리가 선택한 전쟁, war of choice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선택한 뭐 아주 어리석고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끝나지 않는 전쟁, 푸틴에게 전화를 거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 몇 년 됐잖아요. 이란 전쟁보다 더 오래됐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내 거 말하는 거야? 네 거 말하는 거야?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란 전쟁도 지금 뭐 몇 개월 됐잖아요. 일단 내 전쟁, 네 전쟁 두 사람이 똑같이 지금 서로가 선택을 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선택의 초이스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은 어떨지, 이란 전쟁의 끝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쟁의 끝을 말하기 전에 궁금해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겁게 끝나기는 그러니까 FIFA의 페이지를 보면 오늘 2시예요. 오늘 2시에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야, 노르웨이에도 스타가 있고 잉글랜드에도 스타가 있으니까 참 그러네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오늘 6시에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인데 아르헨티나가 이길까요? 노르웨이가 이길까요? 잉글랜드가 이길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일단 프랑스는 스페인과 맞붙네요. 이게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우승 후보 아니야? 근데 이 둘이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오늘 일단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경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도 계속 트럼프와 푸틴, 트럼프와 하메네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사만평은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일요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뭐야 푸틴이 꽤 귀여워 보임이라는 얘기를 했고 집권하면 한 달 안에 전쟁 끝낸다던 사람이 뭐 하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뒤집고 뻥 튀기고 모르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주 해피하게 지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경기 2개 월드컵 보시고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저 정말 궁금한데요.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여러분 어떤 팀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르헨티나와 스위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프랑스의 메시와 아니죠. 프랑스의 메시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프랑스의 음바페가 싸우는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면서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저에게는 오늘의 시사만평이었습니다.